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제 결혼하시면서 계약 갱신하는 타이밍이 되니까 그럼 이번 계약할 때는 4대 보험 들어달라. 그러면 자기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기존에 4대 보험 받지 않던 강사를 4대 보험을 들어주면 이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일단 그 실업급여는 많이 착각하는데 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7개월이에요. 7개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원은 일주 5일 근무예요. 네. 5일. 그런 학원은 7개월이에요. 네. 우리 학원은 일주 6일 근무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고요. 6개월. 다시. 일주일에 5일 근무, 대부분이 5일 근무하죠. 그런 학원들은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근무해야지 돼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이게 6개월이 아니구나. 예.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학원하고는 6일 근무하는 학원은 6개월이 맞고요. 그러면 그 최소 기간이고요. 이 케이스는 이분이 지금 퇴사하기, 그러니까 계약 갱신할 때 4대 보험을 새로 가입을 시켜드리면 이분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어쨌든 지금 퇴사하기 전까지 8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그 기간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나간 거는 실업 못 받아요. 본인이 나간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거나 네. 학원에서 나가라고 했거나 그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그 앞으로 8달 남았으니까 내가 8달 그 다니고 나서 퇴사하겠다. 이게 계약 기간을 8개월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퇴사할 때는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나갔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이게 부정수급이에요. 이 부정수급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원장님들이 많아요. 우리 강사가 2년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2년.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월급이 300이었어요. 네. 그럼 퇴직금 2년 근무했으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쵸. 600만 원.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 퇴사니까 실업급여 못 받아요. 네. 자발적 퇴사니까. 너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대신 퇴직금 없는 걸로 하자. 이게 딜을 해요. 왜냐면 2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면요. 그 실업급여가 한 800만 원 나와요. 800만 원. 더 크잖아요. 퇴직금보다. 네. 이게 부정수급이죠. 이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왜 걸리냐면 누군가 신고하는 거예요. 제보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와요. 포상금. 아이고야, 포상금이야. 의외로 잘 걸리고요. 이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도를 2배를 표현해야 돼. 2배. 2배를 표현하고요. 실업급여 받은 사람하고 원장님이 공모했잖아요. 이거 전과자돼요. 형사처벌돼요. 야. 형사처벌. 그 고용노동부 가면요. 이 부정수급 전문 수사팀이 있어요. 팀이. 그쵸. 그래서 이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8명이거든요. 직원이 퇴사하면 웬만하면 실업급여 받게 해줘요. 자기가 싫어서 나갔어도 그쵸, 예. 뭐 공무사실 이런 걸로 다 받게 해주거든요. 이 2, 3년 전까지만 해도 다 통용이 됐는데 지금 이거 절대 안 돼요. 권고사직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전과자 돼요, 원장님. 전과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가끔 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잖아요. 네. 권고사직을 처리하게 되면 그 지원금 다 끊겨요. 맞아. 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런 케이스에 이분이 만약에 기존에 저희 학원에 막 한 4년 일하셨어요. 그리고 5년차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기 이번에 4대 보험 들어달라. 그러면 8개월 있다 자기 결혼 퇴사할 때 실업급여 나올 수 있지 않냐. 계약 종료로. 되나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실 때 2년 이상 이야기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게 그 법적으로는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사대보험 치료 신고해서 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신고하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4년 동안 3.3% 신고했겠죠. 그쵸. 그 4년 동안 통장을 보면 통장의 금액이 매번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가 마지막 8개월만 사대보험 가입한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이게 가짜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죠. 안 걸리면. 요새 걸리게 되면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20%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 5명 중에 1명은 걸려요. 근데 걸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돈 2배 토해내는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원장님이 전과자 돼요. 전과자.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요. 거짓말을 못해요. 여기 다녔다는 거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뽑아갖고 나오네요. 교통카드. 학원에서 답답하게 나오잖아요. 또 핸드폰 GPS 기록 갖고 나오네요. 아이고야. 그리고 통장 엑셀을 받아갖고 갖고 나오네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일단은 가급적인 원장님들 권고사직은 정말 자르시고 싶은 경우 아니면 조심하시고
실업급여에 대한 결국에 건 계약기가 정말 만료죠. 계약기가 만료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혹시 4대 보험을 낱개로 가입하시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이 제일 금액이 큰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 강사대 월급이 200을 신고하면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금 낼 수 있죠. 조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적게 신고해서 조금 내는 그 금액하고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하지 못해서 나한테 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아마 줄여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긴 유리할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의미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실제 월급은 300인데 세금 신고하고 4대 보험 신고를 200만 원을 냈어요. 네. 200만 원. 그러면 퇴직금 줄 때 200 기준이에요, 30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300 월급은 아닌 300이에요. 300 아닌가요? 근데 세금 신고 200으로 했고요. 네. 4대 보험 신고 200으로 했고요. 통장으로 200만 원 넣어주고 현금으로 100만 원 냈어요. 그럼 퇴직금 200 기준일까 300 기준일까요? 300이에요. 노동법은 무조건 실질이에요. 원장님이 거짓말이에요. 월급 200이라고. 세금 신고도 200으로 했고 4대 보험 신고도 200으로 했고 통장에 들어갈 때 200 아니냐. 월급이 300이라는 증거 갖고 오게. 증거 쉽죠. 왜냐면 현금 받은 100만 원을 매월 월급날에 통장에 넣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죠? 네. 한 10만 원 정도 요금 당기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기 지문 중에 하나 그게 있었는데 이거요. 월급이 300인데 200은 4대 보험 신고 근로소득하고요. 100만 원은 3.3% 신고예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프리랜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근로소득자한테 3.3%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3.3% 급여 받던 분을 4대 보험 들 수 없다라냐고 물어보시는데 들 수 있는데 어쩔 수 있죠. 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인위적으로 작업한 티가 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3.3% 세금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결혼하신다고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두기 전에 8개월만 4대 보험 들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랬다가 재수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걸린다는 거죠. 원래 결혼을 이유로 퇴사한 분은 실업급여 못 받아요. 아, 못 받아요. 결혼자자는 또 그런 아니에요. 경우에는 예, 계약기간 만료 뭐 이런 걸로 하든지 아니면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4대 보험이 좀 길어지는데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서 이 이게 왜 질문 그러냐면 네. 한 2년 정도 전서부터 실업급여 혜택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정수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원장님께 관심이 많아요. 또 원장님이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강사들도 관심이 많아요. 요즘 이슈가 되네요. 계속. 이게 지금 질문들이 뭐 근로자 대신 3.3% 신고자나 개인사업자 채용, 뭐 고정 204대 보험의 인센티브 매달 변동 3.3% 여러 개를 얘기하시는데 여러 명의 원장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학원마다 근로 조건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은 원칙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어보시는 조건들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려면 사실 거의 이렇게 개별 컨설팅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신노무사님한테 직접 의뢰를 해서 저는 정말 권장드리는 게 나중에 소 잃고 양খন 고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의뢰해서 계약서 손 보시고 안전하게 가시는 게 비용을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 나중에 가서 합의하려면 돈 더 드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